11월 2일은 전 세계가 집중하는 FOMC가 열리는 날이죠.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성에 따라 각국 정부에서는 통화 정책을 설정하기 때문에 6주마다 열리는 FOMC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쏟아내는 발언들은 미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FOMC를 갖기 2주 전부터 블랙아웃이라는 침묵 기간을 가지게 되죠. 이때 연준 위원들은 대중과 만나는 회의나 대화에서 거시경제나 통화정책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면 안 됩니다. 11월 2일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건 파월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파월의 입보다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죠. 자, 지금부터 중요한 일정들 풀어드리겠습니다. 30일날 미국 재무부는 4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지난 7월 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3분기 국채 발행 계획은 총 1조 7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채권 금리는 폭등을 했습니다. 8월 초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4.037%였지만 국채 발행 계획 발표 이후에 5%를 훌쩍 넘어버리죠. 5월 추정치 대비 2,740억 달러를 추가 편성하면서 미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채권 시장은 재무부의 과다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미국 내 수급으로는 재무부가 찍어내는 국채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많이 쌓여왔던 연준의 영래포 자금은 60% 이상 줄어든 상태이고 매달 950억 달러씩 장기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시장에 던지면서 긴축을 하고 있죠. 일본이나 중국 같은 미국채를 사주는 고객들은 환율 방어하느라 오히려 국채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 미국의 채권 가격은 하락하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무분별한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증가했고 재정 적자가 커져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이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정 적자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가 호황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채를 찍어내는 주체가 재무부인데 당연히 자기 탓은 아니라고 해야겠죠. 시장에서는 이번 미국 4분기 국채 발행 조달 자금을 8,52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 금액보다 높게 나온다면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4분기 미국 국채 발행 금액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미국 의회가 책정해놓은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인데 올해 6월 바이든은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에 서명을 하면서 국채를 더 찍어낼 수 있게 됐죠. 다음 부채한도 협상은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바이든 정부는 부채한도 협상 직전까지 최대한 국채를 찍어낼 겁니다. 내년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찍어서 국민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표심을 얻는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게다가 2025년도 이후에 부채한도 협상을 할 때 국채를 일정 수준 이상 발행해야지만 협상을 할 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연말이 되면 멀쩡하던 아스팔트나 도로를 공사하기 시작하고 수도관을 정리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보통 정부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할 예산을 설정해 놓는데 설정해 놓은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 예산안을 결정할 때 상향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이 때문에 연말이 되면 설정해 놓은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멀쩡한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소비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도 같아요. 1년 동안 1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았는데 사용 금액은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다음 연도에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를 상향 조정시켜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해주겠죠. 오히려 하향 조정할 겁니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도 내년 부채 한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여져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는 4.9%였죠. 너무나도 놀라운 수치입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를 판단할 때 GDP 대비 부채량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GDP가 높다는 건 국채를 많이 찍어도 버틸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앞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학자금 대출 상환에 신용카드 리볼빙 이자 증가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소비 감소 등 미국의 GDP가 하락한다면 미국이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해도 GDP가 좋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장은 버텨왔던 겁니다. 그런데 GDP가 하락한다면 시장은 버티지 못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30일 미국 재무부의 4분기 국채 발행 계획 발표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점이 또 있어요. 10월 31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공개되는 날인데요. 최근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0.88%까지 상승하면서 2013년도 7월 이후에 약 10년 3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달러가 강세로 돌면서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환율이 하락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무리 엔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이라도 피해갈 수는 없겠죠. 일본은 2016년도 9월부터 YCC라는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강달러로 인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YCC 정책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BOJ가 정해놓은 10년물 국채금리 수준보다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무제한 사들이는 정책을 YCC 정책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대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했죠. 오랜 기간 경기 침체를 겪어왔던 일본은 물가가 2% 오를 때까지 양적 완화를 지속했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은행들의 마진이 감소하게 되고 엔화까지 강세로 나오면서 부작용을 겪게 됐습니다.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가 YCC 정책을 제시했고요. 달러가 강세로 돌면 엔화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럼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일본은 YCC 정책을 발동해야만 합니다. BOJ는 시장에 있는 10년물 국채를 미친 듯이 매수하게 되죠. 일본은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전 세계 2위로 가장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국채를 이렇게 사들이는 게 당연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 때문에 지금 일본 내에서는 정고점을 갱신하는 국채 금리 때문에 YCC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BOJ는 기존에 있었던 YCC 상한선을 0.25%에서 0.5%까지 올린 이후에 7월 28일 1%로 상향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0.88%까지 상승을 하니까 YCC를 상향 조정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이 YCC를 상향 조정한다는 의미는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엔저 정책을 펼치면서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주던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도 용인하고 이전보다 덜 사들인다는 것은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금리 인상은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즉 일본의 수많은 은행, 기관들은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수십 년간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일본 투자자들은 일본 국채보다 미국의 국채나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였죠. 그런데 만약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미국 국채와 해외 주식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자산을 매각하고 일본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럼 미국채와 해외 주식들은 시장의 매물로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동반될 것이고 국채 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은 미국채를 사주는 1등 고객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안 그래도 미국의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는데 일본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채권 시장은 더욱더 불안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험한 것이 있죠.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인데요. 금리가 낮은 엔화로 자금을 조달받아서 금리가 높은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현재는 일본의 자금을 조달받아서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2022년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일본은행이 9개 은행으로 송금한 자금이 우리나라 원화로 약 1,70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어떻게 될까? 엔화의 금리가 높아지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수요는 줄어듭니다. 금리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외국 자산을 매각하고 일본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고 이 과정 중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날 수도 있을 거고요. 일본의 금리 인상은 미국채 포함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미국과 일본은 공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건 힘들어 보여요. 엔저 정책을 용인해주는 대가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걸로 보여집니다. 최대한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형태로 YCC를 상향 조정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음 주 미국의 10월달 고용보고서도 봐야 되고 애플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국 수출의 바로미터인 중국과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를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번 FOMC는 점도표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파월의 입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파적인 스탠스는 이전과 같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 한 가지 지켜봐야 될 부분은 긴축을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톡톡이었습니다.